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순서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이십니다.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플랩타의 박승욱 대표, 그리고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의 정윤성 팀장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재조명될 것이란 의견과 묻지마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의 백서를 공개하기 전에 블록체인 코드베이스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4일 만에 문제 제기가 160건에 달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룩셈부르크 소재 증권사 아르젠토와 영국 암호화폐 거래소 런던 블록 익스체인지가 비트코인 표인 채권 발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명칭은 포모, 호들, 문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등록하면 금융감독원 검사 조치에 들어갑니다. 의무를 불이행 시 금융회사와 거래 금지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돼 있는데요.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신진욱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신진욱 대표님, 어떤 안건에 가장 눈길이 가셨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관심이 가는데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좀 거래가 좀 활발해지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개발자다 보니까 네. 페이스북이 이제 이슈 제기를 160개 정도 받았다고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건 정도면은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나쁘게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고개를 든 김치 프리미엄 그리고 또 리브라 코인에 대해서 무풀보다 악플이 나와서 좀 손을 들어주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점이 눈길이 가네요. 자, 다음으로는요 박승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네 가지 안건 중에 어떤 이슈들에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저도 앞서 신진욱 대표님하고 의견이 동일한데요. 네, 저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가격을 항상 이끌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당연히 가격을 쳐다보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저도 리브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도 리브라의 이더리움의 솔리디티 같은 게 디앱을 개발하는 게 리브라에는 볼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무브라는 게 있습니다. 무브. 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무브를 분석을 해서 페이스북에 지금 리브라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한번 리브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신진욱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의 의견이 중요해질 것 같네요.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저도 우선 김치 프리미엄 네. 또 시장이 좀 핫해지다 보니까 역시나 한국에서 김치 프리미엄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랑요. 그럼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보면 이제 한쪽 사이드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점차적으로 각 국가 간의 어떤 금융당국에서 승인이 나는 그런 금융상품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뵀더니 영국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승인도 났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존의 금융권 간의 어떤 콜라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오늘도 주제였던 비트코인 채권, 포모나 이러면 좀 재밌게 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영국에서 금융행위 감독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는 이제 비트코인 표시 채권을 이제 발행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비트코인 관련된 금융상품, 특히 기존에는 마진이라든지 이런 파생 상품이 나왔었는데 채권 가치의 원금이 보장이 되는 그런 정도의 또 채권 같은 경우도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치 프리미엄 그리고 비트코인 채권 발행 예정 이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습니다. 세 분께서 오늘도 공통적으로 한 이슈에 또 같이 공통적으로 또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주제를 그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비트코인 급등, 김치 프리미엄이 돌아왔다. 이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치 프리미엄이란 단어가 또 다시금 또 재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러한지 이 현상이 또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 발생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근데 무엇인지 모르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윤성 팀장님께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김치와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합쳐진 말이죠. 네. 그래서 김치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똑같은 비트코인도 뭐 한국에서는 예전에 뭐 한 2, 3년 전만 보더라도 김치 프리미엄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살려고 하면 뭐 1,500만 원. 그런데 그거 똑같은 비트코인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1,000만 원에 거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한국만이 갖고 있는 어떤 암호화폐 가치의 어떤 거품 이런 부분을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김치 아니면 뭐 일본 뭐 스시 프리미엄 뭐 이렇게 각 국가별로 사실 암호화폐가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각자 간의 어떤 암호화폐 가격차 이런 부분이 하나의 어떤 차익 거래 이런 거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쫓아다니는 투자 세력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치 프리미엄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짚어주셨는데요. 이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가 외국 시장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또 한국만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 거품이다. 또 이렇게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또 이 단어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치 프리미엄과 반대로 역김치 프리미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뜻은 무엇인가요, 박승우 대표님? 역 김치 프리미엄은 올해 초에 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2018년도부터 중순부터 그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가격이 급작스럽게 하락을 계속 지속하면서 한국의 그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보면 해외 비트코인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많게는 한 15% 정도까지 발생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네. 하는데요. 방금 전에는 뭐 국내에서는 한 1,5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던 게 이제 해외 가면 1,000만 원이었던 게 역으로 만약에 해외에서 1,000만 원이었다면 국내에서는 한 850, 뭐 700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가격 형성대를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김치 프리미엄과 반대로 역김치 프리미엄은 뭐 작년 2018년 중순에 좀 발생을 했던 그때를 또 되짚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 그럼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럼 김치 프리미엄으로 봐도 될까요, 신진욱 대표님?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많이 이제 상승했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이거 지금인가? 재정 거래를 할 만큼 충분히 네. 이제 보통 한 김치 프리미엄 이제 방송에서 김치 프리미엄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한데요. 그래서 한 4%가 넘으면 그 외국의 거래소와 한국 거래소에서 이렇게 서로 그 차액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먹는 이 재정 거래가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이제 수치를 4%라고 정도 얘기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상 되면 10% 이상, 20% 이상 되면 이제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김치 프리미엄이 실제 50% 이렇게 갔을 때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이 하던 수업을 멈추고 한국 본국으로 돈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학기 쉬고 알바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그 김치 프리미엄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기에는 시기상조다. 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요, 이 김치 프리미엄이 된다면은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있는 거로 또 봐도 좋으니까 또 김치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마냥 기대하면 좋을까요, 박승우 대표님? 가격이 상승이 급격하게 됐던 때를 떠올려 보면 네. 김치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 상승 분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2017년 당시 말을 살펴보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그 다음날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퍼센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네.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야겠다는 심리가 더 커지고 결국에는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 수익을 먹어야 된다는 심리가 커지고, 그리고 그렇다면 접근하는 방식은 결국에 국내 거래소에 진행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결국엔 프리미엄이 점점 더 높이 쌓여가는 형성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단어 김치 프리미엄이 재등장을 하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는지 이 점이 또 궁금한데요. 신진욱 대표님 기대를 하시는 입장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우려와 섞인 시각으로 또 보게 되실까요? 당연히 저희는 그 중간에서 거래를 잘 만들려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중립적인 입장이 있고요. 김치 프리미엄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지표의 역할을 좀 하는 게 이제 사실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상승폭보다 우리나라 내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뭐 한 3, 4% 내의 김프는 충분히 향후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이제 프리미엄은 결국에는 해외에서 그 돈을 다 따먹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안에서 안 그래도 이제 정부 당국이나 그런 외화 유출을 이제 걱정하고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립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윤선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 상황을 마냥 또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네, 우선은 뭐 김치 프리미엄 자체는 뭐 어떤 뭐 현상인데, 우선 이게 왜 생겨났냐면 한국 시장만의 또 독특한 또 성향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급하게 뜨거워지고 차갑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뭐 웹도독 현상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원래 비트코인 가격은 뭐 저점이 뭐 800만 원에서 고점이 1,200만 원 움직일 때 한국 시장에서는 1,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서 보고 있고, 예전에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큰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한국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 이런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김치 프리미엄을 기대를 해보자 이런 부분보다도 시장이 또 뜨거워지고 불장이 왔었을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뭐 2, 3년 전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랠리를 펼쳤을 때는, 그때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한국 시장에서 우선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외국 거래소와의 재정 거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사면 먹는구나라는 광기가 더해지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최대 뭐 50%까지 차이가 났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도 이제 재정 거래에 대한 부분을 일반 투자자들도 알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거처럼 뭐 막대하게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각 국가 간 어떤 정책의 차이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 나라에서 어떤 같은 비트코인이지만 국가 간의 다른 국민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그런 성향이 정책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에는 아무래도 좀 광기에 가까운 투자 열풍이었고, 또 지금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가 간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작년과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신규 투자자들도 많이 좀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이렇게 좀 또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시장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데, 혹시 주의해 볼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박성호 대표님은 혹시 신규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뭐 요새 이제 근래 뉴스 기사로도 나왔는데 뭐 작년 3월달 뭐 그 올해도 마찬가지고 네. 그 굉장히 큰 사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다단계를 넘어서는 사기 요소들이 좀 생긴다라는 기사도 봤고요. 그리고 근래 이제 중국 쪽에서 뭐 조 단위의 이제 뭐 다단계 사기였다.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된 사기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와서 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가 뭐 만들면 무조건 수익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매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걸 빗대어서 우리가 지금 이 거래소라든지 이 같은 코인 사업을 진행하고 비트코인 현재 오르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다면 매우 경계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분명히 사업하고 준비된 부분, 능력으로 코인 가격은 변동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무작정 또 좋은 신호, 좋은 투자의 신호로 바라볼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은 저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또 많이 상승을 했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 김치 프리미어를 불러왔다.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매번 이런 거예요, 정윤선 팀장님? 관계가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시장과 김치 프리미엄과의 관계 네. 뭐 그런 거 말씀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그 상승장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도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그 뭐 거래량이라든지 특히나 그 2017년도 그때까지만 보더라도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에서 한국이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때가 왜 그랬었냐? 당연히 거래가 늘면 가격 상승도 같이 동반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나왔고요. 반대로 이제 2018년도 2월 달에는 뭐 국내에서도 강력한 뭐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급격히 냉랭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김치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암호화폐 가격이 더 빨리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장일 때도 김치 프리미엄이 나오고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가격이 빨리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각 국가 간의 김치 프리미엄뿐만이 아니라 뭐 국가 간에 요즘 약간씩 비트코인 가격이 좀 국가의 특성에 맞게끔 많이 변동성이 좀 큰 부분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그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율이 그 국가의 어떤 화폐의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면 그 나라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그 매수가 좀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앞으로 뭐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있고 예전에 보면 베네수엘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그 국가의 어떤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살 게 없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 사는 그런 부분도 좀 보여지고 앞으로도 김치 프리미엄이나 국가 간의 어떤 그 국가의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비트코인의 상승이 뭐 반드시 김치 프리미엄을 불러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래가 되고 가격 상승이 동반되는 거 자연스럽기 때문에 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암호화폐 대장주다 보니까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은 상황이 현재 좀 어떤지 또 궁금한데 신진욱 대표님 현재 다른 알트들은 어떤가요?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을 다른 그 코인 알트코인들이 이제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가 오른 만큼, 그러니까 비트가 많이 오르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 네. 비트 트랜잭션이 이제 느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을 사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바로 이제 옮겨가는데 이번에 저도 이제 그 투자를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이게 이더리움 가격이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가 더 고점에 빨리 도달할 수 기존의 비트코인 고점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좀 지표로 삼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쫓아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결국에는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다른 알트코인은 잘 모르겠으나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을 만큼 네. 굉장히 이제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고 이더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더를 조금 매집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박승우 대표님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근데 비트코인만 또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에 맞는 또 상승을 왜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은 이번에 한 며칠 전에 네. 비트코인이 이제 굉장히 하락을 한 날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하락폭에 비해서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 하락폭은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쪽으로 한번 이게 대중의 눈이나 아니면 투자자의 눈이 쏠리면은 결국에는 쏠리는 곳에 좀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내리다 보니까 수익 실현이나 또 이게 쏠리는 곳에 또 빠지는 곳에 한꺼번에 확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서 안착을 하면은 저도 조금 의견이 비슷한 게 그다음 오를 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더리움이 가장 좀 저도 이제 그다음 상승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뭐 이오스라든지 또 큰 알트코인들이 있죠. 근데
그 외에 정말 대장격의 그룹에 1그룹에 못 들어가는 알트코인들은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보다는 각각의 이제 정보들이 잘 공개되고 있고 정보들이 지금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루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마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프로젝트마다 또 상황마다 좀 다변화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은 먼저 정윤성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뭐 뜨거운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 얘기를 계속 나눴었는데 이제 한국 코인시가 이제 뭐 금방 끓고 금방 식는 양은 냄비가 되기보다는 천천히 뜨거워지지만 그 열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뚝배기 같은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치 프리미엄이란 또 이제 김치에서 또 각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뚝배기와 같은 한국 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신진욱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김프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그 높게 끼었느냐가 이제 문제인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향후 투자하실 때 그 매매 기준으로 잘 삼으셔서 하시는 것도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또 투자를 하실 때 좋은 신호로 또 한번 또 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한 줄 평 남겨주시죠. 네, 시장의 이제 상황이나 김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논란거리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성된 김치가 맛있듯이 저희 이제 시장도 한국 시장도 숙성된 맛을 보일 수 있게 안정화되는 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네, 세 분이 아무래도 좀 비슷한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완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는 또 한 줄 평 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또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의 정윤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